예, 예, 여기 이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보다 훨씬 좀 더 마르고 좀 젊은데 한 2016년 정도 됐을 때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르하오르라는 그 마을이었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예, 이런 질문으로 항상 저는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저는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를 마치고 연료전지 쪽 그 벤처기업의 한 연구원으로 한 5년 넘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구원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 있다가 이제 좀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적정 기술이라는 그런 개도국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때 결정한 거는 회사를 어쨌든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뭐 기존에 있던 주류의 공학이나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많은데 좀 그래도 조금 하는 사람 없는데 가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고, 좀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직접 돕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걸 하러 제가 그 개도국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개도국 현장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영상 만들어 찍은 건데,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그 필요를 알고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틈만 나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밥도 이렇게 손으로 먹고, 예, 손으로 처음엔 어색했는데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는 파푸아뉴기니예요.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솔라 로프 펌프라는 거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데 펌프들이 있으면 농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기에도 지을 수 있는데 펌프가 사실 되게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로프 펌프라는 유지 보수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개발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태양광을 붙여가지고 좀 개조를 해서 매뉴얼 만들고 해서 거기 현지인들에게 전수하고 설치하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피부가 좀 검은데 이렇게 다니면 완전 현지인하고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데예요. 그래서 부룬디가 아마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하면 뒤에서 한 1, 2위, 말라위랑 거의 1, 2위 다투는 데인데 루안다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룬디는, 르완다는 그래도 개발이 많이 됐는데 부룬디는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조사하고 태양광 랜턴이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광 충전식 랜턴이죠. 태양광이 낮에 충전했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쓰고 집에서 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다목적 전등을 막 3D 프린터로 잔뜩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 팔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갔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뻘쭘하게 이제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부룬디 아프리카 지역도 제가 이렇게 이제 틈만 나면 가서 많이 배우려고 좀 했었어요. 근데 이런 개도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좀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좀 만드는 걸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망했죠. 망하고 그만하기로 하고, 그 적정기술 사업을 그만하기로 하고, 그때 비슷하게 망한 친구들과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술 통해서 개도국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을 돕는 기술들도 있다. 이게 보조공학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메카니컬한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 시각장애인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품을 개발해서 열심히 이렇게 여기 이제 미국 주로 이번에는 개도국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초반에. 그래서 좀 아무래도 복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국가들에서 이런 제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NFB 미국 시각장애 연합회 가서 제품 소개하던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퍼킨스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각장애인 학교 이런 데 가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걸 쭉 얘기하면은 좀 점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 사업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점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점자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바닥이요? 바닥은 그 점자 보도블록이고 여기에 이렇게 점자가 써 있습니다. 이 문 스크린도어 옆에.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지하철을 꽤 이용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자 보도블록 따로 가서 여기에 몇 다시 몇에 있는 거를 문을 하고 거기 타서 내려서 내가 어디 가서 좌회전하고 뭐 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점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점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한번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읽지? 맨날 보는데 맨날 보는 이게 뭐 암호인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좀 얼리만 하면 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는 좀 읽을 수 있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는 지면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그 점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읽는 시각장애인의 문자고요. 보통 집게 손가락 요 끝에 한 마디 이 끝으로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보통 시작할 때 왼손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왼손으로 읽으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점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를 봤기 때문에 보통은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하다 두 손으로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디 캠페인 같은 거일 때 점자가 오른손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약간 저거 조금 모르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읽고요. 이쪽이 감각이 제일 그 어쨌든 민감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민감한 건 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게 손가락 끝으로 읽는 거고요. 점자는 이렇게 6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합하면 이제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조합을 하면 64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각각 하나의 문자랑 매치시켜서 구성되는 게 이제 점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 6점을 쓰고요. 이 점에 가끔가다 8점을 쓰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없고 대부분 6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각각 알파 영어면 영어 점자, 한글면 한글 점자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규칙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글 점자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이 쭉 있고 받침 자음하고 또 달라요. 한글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자를 한글을 하나를 이렇게 쓰는데 점자는 이렇게 풀어쓰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제 이름만 해도 이 한 다음에 이는 이응이는 생략하는 어쨌든 기역, 이 받침 이응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점자로 글을 쓰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양이 많아져요. 우리가 한 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작게 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점자의 크기는 그 규격화돼 있어서 그걸 맞아야 돼요. 그게 사이즈가 달라지면은 시각장애인 못 읽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에 있는 숫자 보시면 이제 유심히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가 3점이잖아요. 3, 4, 5, 6점. 이게 이렇게 니은자처럼 돼 있는 이게
이 뒤에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부터 0까지는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이 규칙으로 있어요. 그래서 수표가 있고 그 뒤에 하나가 있으면 1층,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있으면 2층.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한번 만져도 보시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시면 알파벳까지는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 알파벳 규칙은 이 숫자 점자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마다 이제 좀 다르게 한 번씩 만져보시면은 만져보시고 읽어보시면은 점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보시면 여기 똑같죠. A, B, C, D, E, F까지 다 똑같고 이 규칙에서 뭐 점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숫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숫자만 열심히 엘리베이터 탈 때 그걸 외워도 나중에 알파벳까지는 눈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자를 쓰면 그게 길기 때문에 그를 줄여요. 그래서 약자역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점자를 능숙하게 하려면 그 약자역어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음악 점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그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음악 점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기존에 읽고 쓸 때는 이런 회중 점감, 점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요 사이에다 종이를 껴놓고 이 송곳 같은 거로 찍어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찍어서 쓰면 뺀 다음에 돌리면 이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오잖아요. 튀어나온 게.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필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배우는데 좀 어렵습니다. 저도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점자를 읽는 이런 점필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종이를 넣고 저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종이에다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이런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것이 시각장애 노트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퍼킨스 키보드라 그래서 점자를 입력하는 키보드고, 요 아래쪽이 이 점자를 읽는 모니터예요. 우리로 따지면 모니터가 이제 이 손끝으로 읽는 모니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그 문자 정보들이 점자가 변환이 돼가지고 이쪽에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점자를 만드신 분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소개를 하는데 루이 브라뉴라고 브라뉴 발음이 좀 쉽진 않아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쓰고 있는 점자를 처음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루이스 이게 영어로 읽으면은 브레일이에요. 그래서 점자가 영어로 브레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브레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알파벳 그 프랑스어 점자를 만든 그 표고요. 그다음에 한글 점자를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만드신 분이 송한 박두성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의 한글 6점 체계를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고 훈맹정음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훈민정음처럼.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 맹인들을 위한 문자라고 해서 훈맹정음으로 발표했고, 그 이후에 약간의 개정은 있었지만 그 체계가 나름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한글 점자 처음 나왔을 때이고요. 제가 이제 항상 한 시각장애인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을 한두 명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은 13살 때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생 때 이제 축구공에 눈 맞아가지고 양쪽 눈을 실명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인 그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청소년을 보냈는데 시각장애인 최초로 이런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학을 가서 최초로 그 우리나라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의 정책 차관보라는 그 직책까지 우리나라 이민사에서 최초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자리에 갔었고요. 이분이 이제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셨고 항상 그 장애는 나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제가 시각장애인 중에 직접 뵙지 못했지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마음이 급해서 엄청 빨리 지나왔는데 좀 점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회사 소개를 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오늘 밤새도 되나요? 밤새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는 시각장애인 한 3억 명 정도가 있어요. 3억 명. 이 3억 명이면은 미국 그 인구수가 한 3억 명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 한 28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저희 오파테크라는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크게 이제 장애인이 겪고 있는 한 3가지 장애물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점자, 계속 제가 점자를 한 1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자 자체를 학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린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그 시각장애인 노트북이 있었잖아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여기 벌써 나와버렸네요. 한 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노트북 산다고 하면 아주 비싼 거 사도 뭐 한 400만 원 하나요? 그리고 싸게 사면 뭐 100만 원 이하짜리 노트북도 있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은 그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거를 하려면 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죠. 근데 그럼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점자 정보통신 보조기기라는 그런 제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접근성 이런 것들이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무인 단말기나 터치로 되는 방식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터치로 되면 시각장애인분들은 제대로 그거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무인 단말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분들은 가끔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한 분이 집을 새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터치로 돼서 집을 못 들어간다고 맨날 그래서 거기다 막 붙여놓으면 다 알지 않나?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파테크가 처음에 집중한 거는 이 점자 문맹이에요. 그래서 점자가 시각장애인 굉장히 중요한데도 한 10%밖에 읽고 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2분 정도만 읽고 쓸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거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 점자를 배우는 교구 자체가 부족하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 자체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 세계 최초로 스마트 점자쓰기 이 탭틀로라는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 셀은 실제 점자보다 5배 사이즈 커요. 그래서 아까 보면 실제 점자 사이즈는 진짜 직경이 1.5mm 정도 되는 게 2.5mm 간격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마디 안에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되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점자를 처음 배울 때 저명의 위치를 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아래쪽은 점자를 표시하고 이 위에는 하나씩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점자 블록 가지고 점자를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소리로
단어를 나오면 그거가 아래 표시돼요. 점자 드르륵 나오면 그거를 따라 쓰고 블록으로 써봐서 이렇게 따라 쓰는 연습을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 단어를 선택하면은 이제 해당 점자를 변환을 해가지고 점자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그런 점자를 변환해주는 것까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교사 전문 교사가 아니어도 이 제품을 통해서 한 간단한 제품의 사용법과 저희 워크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직접 점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에는 저희가 개발한 그런 액추에이터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 개발이 되었고,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효과는 일단은 점자를 기존에 배우는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는데 그거를 한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가 16주 점자 익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은 학생이 천천히 이제 읽는 점자를 혼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죠. 그래서 혼자서 천천히 점자책을 읽는, 그러면 이제 계속 능숙하게 연습을 하면 이제 빨리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점자 문맹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점자 배우는 게 지루해가지고 많이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리도 나오고 이런 방식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흥미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포기하던 비율 한 70% 되는 거를 20%로 바뀐 것이 저희 제품의 효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 탭틀로란 제품을 2017년에 출시를 했고요. 계속해서 판매를 세계 각지에 하려고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점자 쓰기 도구가 굉장히 생각보다 부족하다, 이것에서 시작을 했고, 비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거 글씨 배우면 쓰잖아요, 쉽게. 그리고 뭐 컴퓨터를 쓴다거나 뭐 매일 일기 쓰기도 하고, 일기를 매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아니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시각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점필이라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이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한 국내는 그래도 교육 환경이 그래도 좋은 편이라 한 5학년, 6학년이면 이런 것들을 주는데, 한 해외 같은 경우, 개도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이런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점필밖에 글을 쓰는 게 점필이라는 방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도국향을 대상으로 이제 새롭게 이 탭틀로 K라는 이 제품을 개발했고, 요거 이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그래서 점자를 입력하는 키보드인데 가격을 엄청나게 기존보다 낮추고, 이제 요거 가지고 점자 쓰기 연습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연결하면서 저희 앱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이 점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글쓰기가 되는 거죠. 글쓰기 학습하고 일기도 쓸 수 있고 부모님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타겟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내년 정도에 출시를 하려고 지금 개발을 열심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점자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가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3개 언어 정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주요 언어들은 개발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1언어, 그러니까 인구 한 5천만 이상 되는 그 사용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언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5%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어도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중에 그동안 여기 색깔 보시면 대부분 북미랑 유럽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복지 기기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이제 시장을 개척한 건 미국이나 유럽 시장 중심으로 했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은 90%는 개도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랑 중국 합치면 거의 50%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 똑같이 그런 점자를 읽고 쓰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올해
작년이죠. 올해죠. 올해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개도국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탭틸로 K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제품을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읽고 쓰는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파테크의 비전은 이제 한 10만 대 정도 이 교육기기 저희 제품을 보급을 하면은 한 3년 동안 저희 제품 내구위원회 한 3년이라고 보면은 300만 명 정도를 점자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각장애인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WHO 기준으로 1%의 시각장애 문맹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HO 기준의 어떤 수치를 낮추는 건 엄청나게 큰 도전인데 저희는 그게 이제 가능하다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인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궤도에 오르려면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디죠? 좀 되게 저희 직원들하고 국내에서 이제 처음 2019년에 한국어 버전 개발해가지고 이제 출시하고 시연회하면서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엔지니어로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도국에 필요한 기술을 찾다가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기술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파테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 걸어온 길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시작했어요. 2015년. 그래서 아까 2013년에 개도국 사업을 한 2년 2013년부터 13년 14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더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쪽의 분야의 기술을 하면은 한 좀 더 과제 같은 거 R&D 자금도 있고 좀 더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도 하고 같이 하던 친구들이 얘기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시장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 적정기술 시장보다는 조금 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뭔가 그래도 이제 집중해서 낸 다음에 그 액추에이터 기술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제나 이런 걸 지원을 투자나 이런 거를 무조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어 내고 계속해서 고생을 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된 건 한 600만 원짜리 과제예요. 그래서 이 과제 가지고 특허 출원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요거 2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뭔가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들이 생겨서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의 컨셉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죠. 그래가지고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계속 조금씩 쌓았어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데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연말에 이제 삼성 벤처 투자에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 경북에서 하는 그런 경진대에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해서 이때 이제 좀 열심히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집중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에 이제 시각장애인 전시회 나갔었어요. 우리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 탭틸로라는 제품의 1차 버전, 이 녹색 지금 버전보다는 완전 다른데 이 투박한 버전인데 이걸 가지고 갔는데 해외 전시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제품을 이제야 만들었냐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더 집중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컨셉인데 여기에 대부분 작동 안 되는데 이제 모형으로만 되고 셀은 한 두세 개만 작동되고.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하는 IT 월드 IT 쇼 전시였었는데 이때 그 리스트에 리플렛에 있는 시각장애인 제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시각장애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이 요 손이 시각장애인 분이셨는데 저희 제품을 이렇게 만져보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되게 좋다, 재밌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지만 초기에는 내부에 시각장애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의 컨셉이나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반신반의 개발한 저조차도. 그래서 틈만 나면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피드백 받고 물어보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 했었는데 정말 초기에 만났던 시각장애인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탭틸러라는 제품을. 예,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좀 뭔가 좀 집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2016년에 양산을 위해서 투자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단계별로 뭐 목업도 만들고 사이즈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이제 조금 저희 드디어 제품 첫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어요. 이 마켓은 시장은 굉장히 시장이 특수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부터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양산 자금을 위한 브릿지 투자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시 제품 나왔으니까 출장도 계속 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전시회 때 이 제품이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리고 전시회 때 명함 되게 많이 받아가고 연락 나오면 연락 달라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시했습니다 하면 100대가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하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100대가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출시인데 한 대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시제품 초기 제품 막 사용해보라고 샘플도 주고 그랬거든요. 피드백 달라고. 그리고 완성품 나오면은 이제 우리 거 구매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뭐 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데스밸리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희가 해외 수요처 구매 조건부 과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좀 규모가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안 팔리라도 꽤 큰 규모의 과제를 하니까 이제 연착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제가 예전에 우리가 했던 과제랑 기술 요소를 똑같은 거 쓴다 그래가지고 구매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때 부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게 판매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판매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저희 같은 제품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시장에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하면 그 내년 예산에 해서 한두 대 사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 해서 영업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죠. 예. 그래도 생각보다는 느리게 올라가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 사람들이 되게 환영해주고 좋은 제품이고 필요한 제품이고 긍정적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2천 그쵸? 2천 아니구나. 예, 명이다. 그래서 2018년은 국내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거를 미국에 이제 디스트리뷰터랑 계약하는 거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금 매출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들어왔으니까 이제 언어를 옆에서 글로벌로 진출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엔 인원이 더 늘었죠. 그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 유럽 시장에 이제 유럽의 전시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디스트리뷰터들과 계약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계약 이제 우리 판매할게 개발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 굉장히 활발했고 이때 이제 시각장애인 국내 그 세상 파일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결정을 되고 그래서 2020년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구나 드디어 이제 굉장히 희망찬 2020년을 기대하면서 2019년이 갔거든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고객이 다 학교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3월에 시선이라는 전시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막 홍보를 하고 그러면 딜러들랑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해 매출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2019년에 유럽하고 계약들도 다 늘리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때 3월에 코로나가 오면서 뭐 전시회가 갑자기 이제 축소가 된다 그래서 저희는 못 가고 그때 막 한국에 코로나가 퍼진다 막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러더니 주문이 하나씩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정됐던 주문들이 취소되고 유럽의 딜러들은 그때 이제 다 연락이 갑자기 이제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이제 올라가야지 했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2020년도에 처음에는 한 6월까지 코로나가 이제 조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대, 희망이었을까? 어디는 길게 될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미국이랑 계속 얘기를 했을 때는 학교가 그래도 코로나지만 그런 예산을 쓸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미뤄지고 있어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점자를 가르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보자. 이때 우리가 매출은 없지만 이를 악물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인원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든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점자 교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내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매출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해였는데 그래도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버텼고 근데 2021년도 지속이 됐어요. 이 코로나가 저희 쪽에서는 뭐 한국은 그래도 조금 풀리기도 하고 뭐 막 왔다 갔다 했는데 2021년까지 미국하고 유럽은 거의 뭐 학교가 닫았다 열었다 하고 교육 예산 대부분은 막 그런 그 마스크나 위생하는 그런 쪽에 다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이때도 해외 쪽 매출이 거의 이제 올라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 4.0이라는 온라인 교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제가 내보냈다기보다는 급여가 좀 밀리니까 이제 다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끝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올라가는데 장담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좀 이제 정리를 좀 많이 연구원 대부분을 이제 내보내고 영업 쪽도 내보내고 그랬어요. 6명이었는데 한 4명까지 됐었어요. 4명까지 줄였었어요. 4명까지 줄였었고 그래도 이제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 그래도 이제 막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이카 CTS 사업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개도국의 이제 기술 코이카에서 하는 그 사업이 그거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낫지 않겠어?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021년도 버텼어요. 그래서 매일 2021년에 그냥 어쨌든 요거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거의 매일 하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도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급여도 많이 물렸었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해결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여 밀리니까 제가 회사에 나가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이제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 가서 망하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는 버틸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뭐 부채도 늘어나고 모두 상황도 안 좋아지지만 이제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는 상황까지는 안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찾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꾸준히 연락이 이제 2021년에 다시 연락이 되면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출근한다. 근데 해외 업체들도 인력들을 많이 줄였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들도 회복한다. 그러면서 제품 어떻게 되냐, 뭐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럼 언어를 열심히 늘리자 그래가지고 언어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2002학년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언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이때 이제 언어 잔뜩 늘린 거 가지고 이제 가보자. 그래 코이카 사업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 4명까지 됐었는데 그래도 1명 늘어서 그래도 2020년에는 조금 희망적이에요. 저희가 코이카 CTS 사업이라는 게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한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나 개발비나 출장비나 이런 것들로 다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력도 줄이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리고 후속 사업들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 소백 IR룸 이런 데서 저희 IR도 하고 투자를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는 투자를 뭐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이지 않다가 올해부터 좀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제 좀 저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티시라는 중고 스마트폰 이렇게 유통하는 회수해서 다시 판매하는 데랑 MOU 체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도국에 스마트폰이 필요하면 저희랑 같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MOU도 체결하고 그리고 UNDP에서 하는 그래서 피칭도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완전히 정상화 안 됐어요 아직.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테크가 이제 올해까지 벌써 9월 말이 다가오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일이 많이 물어봐요. 저는 잘 되고 있으면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아주 탁탁탁탁 잘 올라가고 안정적이고 하는 일들 고민도 없고 사람들하고도 뭐 잘 되고 모든 게 이제 그러면 오히려 안 물어보고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저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계속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하자고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연구원으로 회사를 다녔으면 그렇게 좀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참고로 제가 결혼도 했고 애가 셋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은 제가 그 지난 그 어려운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제가 급여로 가져간 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이제 돈을 오히려 계속 대출이든 해서 넣으면 넣었지. 근데 어떻게 그 다 부족함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게 맞나? 맞는 거구나. 그냥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네. 그런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달려왔을까, 무엇을 보고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불안하지? 내가 불안한 게 뭐지? 불안하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의 많은 분들은 그 통장에 잔고가 좀 있잖아요. 잔고도 자산도 있고 몇 년 후에 내가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어떻게 돼야지라는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든지, 내가 그만두고 퇴직금 받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다시 일자리 찾아서 가면 되지라든지, 내가 그래도 좀 모아놓은 게 있어 이런데 좀 없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제 빚이면 다 빚이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멈추면은 너무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 처음에 굉장히 잘 됐을 때는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많이 벌면 좋은 일 하고 싶다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지금의 좀 정상 궤도로만 올라가서 의미 있게 하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빚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어디로 갈까, 이 길이 맞을까,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데스밸리를 지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그 데스밸리를 이제 잘 넘어가기도 하고 잘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탁탁탁탁 쭉 올라가는 거는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부족한 게 제일 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 제품 시연회에서 시각장애인 애들이 저희 제품 가지고 진짜 재밌게 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은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가지만 그 가운데 저는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그냥 제품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으면은 한 번에 그냥 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로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사실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런 게 없었으면은 투자 막 받고 금액이 막 올라가다가 한 번에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에 꼬꾸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저희 제품 두 번째 제품 만들어서 시연한 거예요. 예, 진짜 좋아합니다. 예, 진짜 좋아하고요.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 정도까지 현지 학생들이 반응이 좋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쓰기 도구 자체가 없는 거. 그래서 그 애들은 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부모님한테 편지를 못 써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편지를 써도 부모님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점자로 이렇게 쓰면 그게 되게 오래 걸리고, 그거를 부모님이 점자를 읽어야지 읽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지금 요 프로그램이 12주 동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고, 이제 10월 17일에 또 인도네시아 이 학교에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글짓기 대회 같은 거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품 그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되게 교육과 그 시각장애 학생들의 글쓰기에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쓰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좋아해 주는 거 보면은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어렵지만 내가 이제 쓸데없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연세가 많으신 저보다 이제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이거 청년들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 그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은 돈보다 다른 게 많이 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문제에 닥치니까 그거에 되게 억눌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상담할 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 10개 적으라고 한 다음에 그 하나씩 지우라는 거,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이 하면은 돈을 제일 먼저 지우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 가족, 뭐 아이, 뭐 아내, 뭐 이런 거 남아요, 하나씩 없애다가.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면서는 저도 그런 문제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억눌려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화도 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경험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막내 아들이 다리를 되게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놀다가 다리를 복합골절로 돼가지고 응급실에 가고 그래서 수술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이제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이 들었죠. 예,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장애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근데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회복이 잘 돼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이 돌이킬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라는 건 내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지금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회복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건강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잘못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돈이란 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번 달 말에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이 없으면 이번 달 초부터 막 그게 이제 억누르잖아요. 근데 그게 돌이켜 보니까 너무 내가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준비는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없는 건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런 가족과의 관계, 그런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거를 되게 그거에 왜 억눌려서 우울하게 가지? 이런 생각이 되게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는 없을 때 없긴 하지만 최대한 하루하루를 좀 소중하게 살자, 감사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돈이 언제 나가는 날이 있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많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처음엔 진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 자체가 내가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그거에 눌려서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좀 아니지 않은가?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끄럽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루하루를 굉장히 최대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좀 일단 돈에 너무 억눌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항상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어려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나눔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요 말씀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탭틸러 개발만 되면 한 100대 월에 한 계속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1억씩 매달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계획하고 뭘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지나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니까 하니까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좀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엔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이윤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입증해서 이런 어려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파테크 이경황 대표님,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음속에 좀 요즘 흔한 표현이 좀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 이런 이제 강의였는데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은 대표님한테 전달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먼저 우리 질문 받고 또 좀 이렇게 Q&A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주시면은 강사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개가 있어, 잠시만요.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앞부분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격을 한 10% 정도로 낮췄다라는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이게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어서 어떤 키를 가지고 생산가를 낮추신 건지 아니면은 생산가는 그대로인데 판매 어떤 이익을 낮춰서 가격을 줄이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궁금한 이유는 가격을 왜 그렇게 낮추는 게 필요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급해서 어떤 좀 뜻을 이루기 위한 가격을 낮추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타 경쟁사 대비 이렇게 좀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낮추기 위함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그 탭틸로라는 제품은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비싸면 비싸다고 했었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 탭틸로 K라는 제품이 저희가 타겟 가격이 100불입니다. 100불이고 그래서 기존의 제품이 한 100만 원 정도, 1,200불짜리, 2,500불짜리 이렇게 있는데 기존의 제품은 그 기계식 타작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타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자를 찍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넣고 이렇게 타자를 치면은 종이에 점자가 찍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쓰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카니컬한 그런 굉장히 큰 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옛날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원가 자체가 비싼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저희는 이게 이제 완전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키보드, 우리 블루투스 키보드 가격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싼 거는 뭐 한 4, 5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원가 자체로는 충분히 이제 낮출 수가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을 더 높이지 않고 이렇게 낮게 유지했냐면은, 이쪽 보조공학기기 시장이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돼서 그거를 어느 정도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니네 비싸게 받아, 비싸게 팔아도 되라고 약간의 그거를 정부에서 이제 해줘요. 안 그러면은 회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진을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가격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정체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 시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제품은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B2C 시장에도 그냥 내가 시각장애인 중에 내가 돈 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효과도 있고 필요한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가격을 100불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원가랑 이런 거 계산해도 괜찮겠다고 계산이 됐고,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이제 개도국향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개도국에 이제 탭틀로가 아무리 보여드린 탭틀로가 아무리 좋더라도 150만 원 하니까 이제 구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한 100불 정도 하니까 굉장히 쉽게 그런 학교에서 이런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구매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으로 낮은 가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스트리뷰터는 너무 싸다, 이거 250불은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출시될 때쯤에 뭐 가격을 그런 북미 시장하고 좀 다르게 한다든지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사실 이제 공대에서 공부하시고 아마 대학 졸업하시고 아까 잠깐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아마 뭐 그냥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자로 뭐 친구들 중에는 또 막 이렇게 막 밤새면서 개발자로 하고 뭐 월급은 좀 많이 받고 뭐 이런 아마 뭐 친구들 선후배들 많이들 보셨을 거 한데, 처음부터 아까 하실 때도 좀 개발도상국이나 뭐 말하자면 이제 후진국에 가서 그런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이렇게 만들기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지금 이제 계속 개발해 오시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보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지 않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이제 뭐 제품을 좀 만들어야겠다. 사실은 뭐 생각하면은 누구나 이게 돈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셔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이게 진짜 돈이 된다 이런 마음은 뭐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시각장애인 이분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시기로 좀 마음이 많이 갔는지, 그 좀 첫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뭐 시점에 그렇게 됐냐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때 어쨌든 한동대를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받으면서 그래도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그 일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똑같이 내가 10을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한 10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똑같이 10을 투자도 100명을 도울 수 있는 거면 그럼 100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크리스천 과학 포럼에 가서 이제 그런 적정 기술이나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돈도 모으고 기술도 쌓은 다음에 한 은퇴쯤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한 조기 은퇴하고 내가 그런 개도국 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렴풋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첫 직장은 지금 핫한 연료전지 연료전지 PMFC라는 그 분야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진짜 열심히 개발해서 나온 제품이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1kW급이었었는데, 그게 한 나온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시범으로 막 하는 거였으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제품을 개발하고 그거에 필요한 주요 고객을 계산을 했죠. 막 찾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주유국이. 그러니까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타워팰리스나 이런 데가 주 고객이라고, 이거에 조금 회의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계속해서 좀 연료전지 자체도 재미는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이 화석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좀 그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술을 해보자, 그거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포항에서 이제 회사 벤처 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이직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럼 생각보다 빨리 더 늦게는 아예 못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요즘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요즘에 좀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로서의 기도 제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남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의 기도 제목, 혹은 뭐 신앙인으로서의 기도 제목 다양할 것 같은데, 그냥 뭐 포괄적으로 요즘 기도 제목 어떤 걸 삼고 기도하시는지. 요즘의 기도 제목은 이제 투자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회사는 어찌됐든 그 자금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워낙 좀 어려웠어가지고 좀 회복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냥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 예, 우리 또 여기 계신 분 혹시 유튜브 또 저기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고요. 예.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계속 듣다 보니까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그 처음에 그 생각하셨던 그 길을 접어두고 지금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길로 선택을 하시고 오시다가 어려움을 계속 겪으셨잖아요.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사업이 번창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면은 나는 좋은 의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사업이 생각한 대로 안 풀리지? 뭐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약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는 좀 형편이 나아지셨다고는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 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끔 했던 그 어떤 계기가 뭐 혹시 있었는지, 예,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좋은 일을 한다, 뭐 돈 많이 못 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사업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회사가 이제 좀 어려움이 겪은 건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뭐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뭐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도 내가 이제 필요한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막 뭐 그렇게 원망은 별로 안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 뭐 이런 거 안 했고요. 아, 제가 부족하군요. 어디를 또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아, 이제 좀 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 그랬었고 어쨌든 그 계속 어렵지만 계속 가늘 수 있었던 것 일단 하나는 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어, 내 뒤에는 대출과 투자자와 그리고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은 약간 어려움이 뭐 몇 년 있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아 그냥 접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위 이제 아는 친한 분들 중에 야 뭐하냐 너 지금 연료전지 얼마나 핫한데 빨리 저거 딴 거 해, 네 하던 거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쨌든 그 끝까지 잘해서 정말 좋은 결과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솔루션들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그것이 가장 큽니다. 이제 예, 그게 크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제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품 애들 사용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 고객들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아 계속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는 아이디어나 컨셉으로 구체화됐을 때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잘하지 않나? 그 생각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반짝하고 막 되게 좋은 것 같이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 그 탭툴러라는 제품이 진짜 잘 계속해서 필요하고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출시한 그 제품도 진짜 필요한 제품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충분히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돈 못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글로벌 시장으로 했을 때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쪽으로 국내에서는 상장한 회사도 있거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자 정보 단말이 한 600만 원짜리 하는 그 제품 가지고 상장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저기는 돈 못 버는데 좋은 일 하는데 돈 못 버네 요 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돈을 잘 버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도 하세요? 아니면 좋은 일 하면서 돈도 잘 버네요. 이런 쪽으로 좀 확 바꿔보고 싶은 예, 그게 내년 목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여기 플로어에 있는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또 유튜브에서도 질문해 주시면은 예. 네, 지금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남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일로 돈을 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강의하시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청년들이 이 강의를 들었다면 제가 청년이었다면 강사님께 대표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 그 원동력이나 아니면 강사님 대표님께 영향을 끼쳤던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뭔가 남다른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시는 그 힘의 원천이 뭘까?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어쨌든 신앙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밑바닥엔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기독교 세계관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럼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었고 그리고 그거를 언젠가는 내가 해야지 직업을 선택하거나 뭘 할 때 해야지 했던 것에서 흘러서 여기에 온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제가 뭐 난 이걸 할 거야 해서 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뭐 내 목표는 뭐 대기업에 가는 거야라든지 내 기업은 이쪽 벤처를 해가지고 상장해서 뭘 할 거야라는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이고 바로 내 앞에 보이는 거가 뭔지를 계속해서 열심히 내가 지나왔던 것들과 연관해서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이제 맨날 그 기도 있잖아요. 이 길이 맞나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 그래서 확 꺾으시지 않는 한 이 길이 맞다. 약간 그렇게 약간 바꿔서 별말 없으면 그냥 갑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서 뭐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거 막 얘기하는 거에 좀 부끄러워해서 예, 그 유튜브 댓글로 저기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게 사용하던데 게임 같은 재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인가요? 아니라면 옛날 한컴 타자 연습 게임처럼 재미 요소를 가미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단체 구매뿐 아니라 개인 구매도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그 제품 뭐 저희가 탭틸로라는 제품에는 게임 그 자체가 게임처럼 해요. 그 블록을 소리를 듣고 블록을 가지고 맞춰서 쓰고 하는 것 자체가 게임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흥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두 번째 제품에는 그런 게임 요소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제 그렇게 같이 동시에 글 쓰면서 뭔가 대화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개발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예, 혹시 예. 오늘 질문 되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 한동대 출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구나. 그 히스빈즈 대표님이 저희 또 예. 그 강연을 한번 제 해주신 게 후배입니다. 있어서 예? 후배입니다. 후배. 아 후배세요? 예, 제가 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궁금한 게 어떻게 한동대 나오신 분들이 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네요. 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졸업생들 중에서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원래부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그 한동대 출신들이 그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막 그런 쪽을 하라고 막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애들 어쨌든 기독교 배경인 애들을 많이 모아놓고 같이 지내고 이러고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어렴풋한 그런 추측이 있고 그 안에서 뭐 막 이런 사회적 기업 특히 장애인 쪽을 막 창업 교육하고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쪽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에서 저희 동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지? 그런 의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예, 그렇습니다. 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